안녕하십니까. 중간 점검 시험을 봤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22문제이고요. 범위는 나머지 정리까지.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3단계 전까지 배웠는데 2단계로 다 풀리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쭉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모의고사,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다 보니까 배점이 2점, 3점, 4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22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배점은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참고하셔서 채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맞고 틀리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잘 점검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대부분 뒷부분 내용 진도 나가다 보면 앞부분을 이제 까먹게 될 텐데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지금 잘 점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잘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잘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고2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이겠죠. 고1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신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 보고 해설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항상 키워드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 잘 떠오르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좋습니다. 자, 키워드 보죠. 다항식이죠. 다항식을 지금 뺄셈 하고 있죠. 그래서 다항식의 뺄셈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역연산 보이시죠? 그래서 다항식의 뺄셈 했을 때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솔루션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어떻게 하죠? 네, 뺄셈이니까 부호를 다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덧셈이었네요. 덧셈입니다. 덧셈이면 훨씬 문제가 쉽겠네요. 그래서 일단 덧셈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답을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료한끼리 정리해 주는 거니까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다항식의 뺄셈이네요. 네, 다항식의 뺄셈 앞에서 봤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한끼리 계산 잘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식을 잘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A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B를 빼줍니다.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해보면 앞에는 3x 제곱이 되어야겠네요. 후보군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지금 상수항은 또 다 똑같죠. 그럼 상수항은 굳이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1차 항만 계산해주면 빼기 2x를 빼줬으니까요. 이거랑 이거.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주고 자 간단히 하는 것은 자 이것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죠. 우리가 여러 법칙들을 배웠는데 다항식에서 우리가 덧셈의 법칙에서는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고요. 사실 분배 법칙은 곱셈에서 다뤘죠. 네. 결합과 교환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나요? 자, 이 빼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빼기가 되죠. C.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 동료한끼리 보는 거니까 최고차항만 볼게요. 물론 실전에선 여러분 안전하게 다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최고차항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개 더하고 하나 빼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후보군이 줄어드네요. 자,
xy는 없죠. 그러면 xy는 안 봐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해주고요. 이걸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 되겠죠. 네,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 선생님 좀 간략한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이것도 교과서에서 봤던 문제죠. 자,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이루어진 표. 다항식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길면 여러분이 일단 겁을 먹기 쉬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분히 읽고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각선. 자, 이런 건 이제 마방진이라 하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 같도록. 자,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가로로, 세로로, 반대로 말했네요. 가로로, 세로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어디다 그어도 이 값이 항상, 네, 같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덧셈이 뺄셈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합이니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도 동료한끼리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가지고 해야겠네요. x 제곱 플러스 12x가 나와야 합니다. 자, 6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4x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12x가 나와야 되니까 6x가 필요합니다. 6x.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사라져야겠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 한번 여러분 검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가네요. 자, 그러면 가가 완성되려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죠. 자, 이렇게 갔으면 어차피 지금 하나 구하고 바로 나오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옆에다가 여길 구해버려가지고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겼네요. 이게 항상 조건 구하라 해서 구하라를 한 번 더 봤을 때의 이점이겠죠. 네, 선생님은 기왕 이쪽으로 온 김에 끝까지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가장 잘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x 제곱이 필요하네요. 그래야 3x 제곱에 4x 제곱을 더하고 x 제곱을 빼서 6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6x x니까요. 5x가 필요할 겁니다. 5x. 그 다음에 상수항은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을 더해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죠. 이렇게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네, 이렇게 나와야겠죠. 물론 뺄셈으로 가도 좋습니다. 뺄셈으로 풀어도 아주 잘 푼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는 x제곱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6x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또 필요하나요? 3x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5x랑 4x 더해서 3까지 더해줘야 12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가를 구했고요. 가가 fx니까 f10은요. 10의 제곱 더하기 30 빼기 1이니까 129가 답이겠네요. 선생님 좀 돌아가는 풀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실전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죠. 자, 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개수 x제곱 y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전개한다 키워드겠죠. 직접 다 전개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쭉 생각을 해봤을 때 x랑 xy랑 곱해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x제곱 y랑 x제곱 y.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곱셈 공식 중등이죠. 중등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의 합차 공식입니다. 약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해주면 되겠죠. x제곱을 하면 12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죠. 자, 이걸 보고 당연히 또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이게 곱셈 공식이다. 곱셈 공식 어디일 건가요? 곱셈 공식 떠오르시나요? 네, 고등이죠. 고등 몇 번? 1번. 자, 이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4c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2bc 그 다음에 2c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4 더하기 2, 28은 자 28에 2를 곱해주면요 56이죠. 답은 100이다.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 정확히 외우셔야 합니다. 실전에서 잘 쓸 수 있게. 자, 이번에 전개하라 그랬죠. 전개하라 했고, 그러면 이걸 직접 제가 전개를 해야 하는데 x의 개수, 또 개수에 대한 문제군요. 그래서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34다. 곱셈 공식이랑 같이 해서 생각을 쫙 풀어서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곱셈 공식을 그냥 바로 써볼게요. 자, 물론 x의 개수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쫙 써서 푸는 건 잘 할 거라 생각해서 선생님은 x의 개수만 빼내겠습니다. 여기서 x의 개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3 그리고 ax 그리고 2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ax고요.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래서 12a 마이너스 2x이고요. 이게 34가 되려면 a는 3이 돼야겠죠. 9번입니다. 할만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보는 상황을 약속을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해력 문제입니다. 이해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의를 했네요. 자, A, B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라. 보통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경우는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의 제곱 더하기 2,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자, 다항식으로 됐네요. 다항식 전개에서 또 x의 개수. x의 개수 묻는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넣어놨죠. 학교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보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전개됐을 때 x의 개수가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직접 풀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개수가 나오면 이거밖에 없죠.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은 전개를 했을 때 여기는 2x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풀어가지고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x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일 거고요. 자, 여기도 풀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는 이제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구나. 그쵸? 어떻게 전개해도 2차 넘기 때문에 이게 끝. 답은 1번이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딱 보는 순간 직육면체. 자, 이거는 곱셈 공식 고등 1번. 고등 1번이 참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1번으로 둔 겁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 1번, 2번이 가장 단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거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떠올라야 합니다. 솔루션. 그래서 건널비, 모서리, 대각선,
각각의 위치 등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서 풀어야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건널비를 구해라 그랬죠? 건널비는 이게 여러분 AB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를 묶죠. 이 AB, BC, CA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줬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리고 AG는 대각선.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요. 이 값은 13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서리의 합, 우린 모서리 4개씩 들어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20이니까 이게 5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교하게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널비 여기 박스 로고 두고요. 우리가 5의 제곱이다. 그리고 13이다. 그러면 여긴 당연히 12가 와야겠죠? 11번입니다. 자, 또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문제가 많죠. 네. 실제 학교 시험에선 지금 나오는 양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범위가 절반이니까 문제가 2배이겠죠. 그리고 좀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난이도를 좀 쉽게 잡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나 쉬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샵 뭐죠? 고등, 곱셈 공식 고등의 변형이죠. 변형된 상황.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 얘네 둘로만 풀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A 공식을 바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하고요. 문제에서 얘를 물었죠. 각각 잘 끼워 넣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